입소문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을 의지해서 보통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정보보다도 건강 정보는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이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의료 정보가 부족한 거죠.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7주간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입니다. 네,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환자들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오늘 제시할 내용은 각종 의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평가인정원, 대법원이나 한국의료분야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 그다음에 각종 이 의료기관에서 의료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좀 통합적으로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정보보다도 건강 정보는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통합 공개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이 환자들은 그 입소문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을 의지해서 보통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신규 환자들이 그 질병 초기 단계부터 사실은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이나 주위의 지인들이 그 입소문에 의해서 쉽게 그냥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질병 초기에 의료기관을 쇼핑한다고도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집에서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대기 시간 많은 보통 우리가 대형 병원에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형 병원으로 그냥 쏠림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의료 정보가 부족한 거죠. 저도 병원을 검색할 때 주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어떤 게 진짜 정보고 어떤 게 광고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되고 객관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실제로 의료 광고로 인한 피해도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재작년이죠. 2015년 12월에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그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상의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 이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광고 심의 신청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의료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15년도에 한 2만 3천 건 정도의 심의 건수가 있었는데 거기 대폭 줄어서 그 10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2016년에는 2,300건 정도밖에가 사실은 이제 사전 심의를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해가 그대로 의료 광고로 인해서 지금 의료 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가 그대로 환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분야인 만큼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의료 광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진료비 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유혹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 같은 것이 마치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 것처럼 당당하게 홍보되는 이제 의료기관도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자격증 같은 거를 근거로 한다든지 아니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단체로부터 어떤 상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시술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그런 그 피해가 결국 환자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죠. 저도 이런 내용의 광고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과대 광고의 직접적인
추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그 의료 서비스의 불만족 사유를 저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높았던 사유가 그 비싼 의료비 24.1% 정도 됐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료비가 아닌 의료 질에 관련된 건데 그 치료 결과 미흡이 20.1% 정도 그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긴 진료 시간이나 진료 대기 시간 이에 대한 불만들이 19.5%였고 불친절이 12% 정도였고 진료 불성실이 9.7% 그리고 의료 시설이 낙후하거나 미비한 경우 9.4%고 기타 2.7% 정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거나 불만족해서 대표님의 단체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굉장히 많죠. 그 잘못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입은 그 피해 아니면 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잘못된 의료 광고로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같으면 주로 성형, 그다음에 척추 질환 같은 경우, 안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술들을 이 광고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또 그게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의료 그 시술을 받아서 결국 의료사고로 이어져서 결국 잘못되는 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피해가 굉장히 많이 크고 근데 환자들이 좀 불만들이 어떤 거냐면 진료 중에 성 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사실 이런 일도 가끔 뉴스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 공개하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최근에 아마 신해철 씨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이 해당 의원이 자꾸 계속해서 좀 사고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전혀 환자들이 모르니까 계속 환자는 그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뭐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같은 이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개별 의료기관에서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정보가 굉장히 개별적이라서 실제 이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할까요? 환자 입장에서 좀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 제가 이제 환자라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의료기관의 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병원의 의료의 질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거를 등급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는 이 의료기관이 안전한 병원인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나 그다음에 한국의료문제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는 의료사고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가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뭐 경찰청 같은 데에서는 이 의사가 뭐 성범죄나 같은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홈페이지나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개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환자가 다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병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환자들 요구는 뭐냐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각종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좀 쉽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그냥 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거든요. 그런데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부정청구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보통 이제 그 의료기관이 이게 환자를 치료하면 이 비용을 청구할 때 환자한테 일부를 청구하지만 상당수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거든요. 중국에서 봤는데 간혹 이제 의료기관이 서류를 위조 변조해서 진료를 안 했는데 진료한 것처럼 해서 그 허위 청구, 거짓 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든지 일정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주소 그리고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개하면 그 병원의 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입장차도 명확하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야 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의료계는 허위 청구로 사실은 잘 관리돼야 될 건강보험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도의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 예를 들면 의사협회, 뭐 병원협회, 뭐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같은 곳에는 물론 이 허위 거짓 청구하는 의료계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과잉 규제다, 과잉 규제. 예를 들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하고 담당자가 청구할 때 좀 미숙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똑같이 고의범과 똑같은 걸로 이제 명당 공표를 당하다 보니 이중 처벌이다, 과잉 규제다라고 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분들께는 가장 궁금할 텐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환자를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냥 그러니까 부당 청구한 게 아니에요. 부당. 약간 과잉 청구한 게 아니라 원래는 진료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의료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소위 말해서 공모해서 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런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료비 그 부정 청구 같은 경우는 진료비 관련된 건데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속일 정도 같으면 환자도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환자들은 특히 이런 허위 청구, 거짓 청구하는 병원에 대한 명단의 공표를 되게 원하죠. 하나의 정보 공개를 두고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모든 정보 공개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나요? 외국에서는 단순히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별로 의료 서비스 질이나 가격 정보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환자가 의사의 소위 인기 투표처럼 평점을 별표를 다 줘가지고 별표 표시까지 다 돼 있는 것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쪽까지 가기는 사실은 아직 먼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예를 들었지만 명단 공표 하나에 대해서도 워낙 이 정보 공개가 의료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소극적이면 앞에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정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면 의료인의 성범죄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되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중한 것도 있지만 경한 성범죄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에 갈 정도의 나이가 아버님이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 여전히 입소문, 광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앞에 설명했던 건강보험시장평가원에는 요양병원을 전국에 다 평가했어요.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 나눠놨거든요. 그리고 그 의료평가 인정원에서는 인정받은 병원인지 아닌 병원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지표화해서 점수를 딱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 내면 적어도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해야 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적극적인 정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는 외국의 환자들은 다 그런 정보를 받고 있고요. 역 같은 데 가면 책자로 다 판매도 해요. 그 정도로 되게 접근성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닌 단계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의료 정보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고 투명 정보가 아니라 질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요구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에 건강의료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 대한의학회라고 이제 의료 전문 학회들이 모인 그 의학회와 같이 국가건강정보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뭐 질병에 관한, 건강에 관한 뭐 정보들이나 아니면 뭐 부작용 같은 뭐 그런 증상에 대한 정보들이나 의약품이나 그다음 건강 정보, 뭐 식품 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도 좀 늦고요.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어 사실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예, 저도 뭐 전혀 몰랐었는데 이 국민건강 포털에서는 주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현재 이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도 사실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쉽게 말하면 의료의지를 평가한 정보나 의료평가인증원의 환자 안전을 평가한 정보도 다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통합적으로 정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공기관에 이런 정보를 제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링크 주소 정도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시대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단순 링크 정도 걸어서는 이 소비자나 환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강정보와는 약간 좀 의미가 다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의료 정보는 사실은 통합적으로 제공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링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환자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다 쉽게 찾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값비싼 많은 수없이 많은 의료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들과 또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제 공개한 의료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환자 눈높이에 맞게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런 이제 뭐 우리 의료 정보 통합 시스템 이걸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센터도 좀 만들고, 그리고 그 이 스마트 앱 같은 걸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쉽게 몇 가지만 선택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의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이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됩니다. 네,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포털 사이트를 만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 통합 제공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가 뭐 지시해 준다든지 뭐 그 대신해 주는 이 개념보다는 내가 그 내용의 정보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의료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면 그 정보를 가지고 환자 알 권리가 진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의료비, 가장 맞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환자 주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정보에 대한 알 권리거든요. 사실. 의료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들이 원하는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4일 날 그 5개 당의 대선 후보가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7개 공약의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중에 몇 가지는 분명히 이 공약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메디컬 푸어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분명히 아마 당 후보들이 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가장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그 환자의 투병과 복지와 권리를 지원해주는 이 시스템, 우리는 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모든 당에서 다 해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몇몇의 대선 후보들은 분명히 공약으로 담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모두가 건강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고맙습니다.